창업가, 투자자, 그리고 역발상가. 피터 틸이라는 인물,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페이팔이나 팔런티어 같은 엄청난 회사들을 세운 그의 성공 뒤에는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의 생각의 뿌리, 그 비밀스러운 운영체제가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터 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저는 이기는 것과 아이디어 둘 다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지적인 탐구심과 치열한 승부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피터 틸이라는 거죠. 이게 그의 사고방식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냥 돈만 잘 버는 투자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응용 철학자라고 부른대요. 좀 특이하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얻은 통찰을 실제 비즈니스, 실제 기술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결정 뒤에는 아주 단단하고 일관된 철학적 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도대체 뭘 믿고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혼자 누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의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 그 뿌리에는 어떤 숨겨진 정신적 모델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피터 틸의 생각의 틀은 사실 프랑스의 한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욕망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라르 이론의 핵심, 바로 모방적 욕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욕망을 그대로 복사해 온다는 거죠. 이 관계는 항상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 끝에 나가 있고 다른 끝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모델이라는 제3자가 있는 거죠. 내가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그 모델이 저 물건을 원하니까 나도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은 항상 누군가를 거쳐서 온다는 뜻이죠. 이거 애들 노는 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 2명이 있는데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애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두 번째 애가 그걸 딱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첫 번째 애가 그거 내놔 하면서 필사적으로 뺏으려고 하잖아요. 장난감은 똑같은데 말이죠. 뭐가 변한 걸까요? 맞아요. 욕망이 옮겨간 거예요. 전염된 거죠.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써먹는 곳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면 항상 멋진 모델이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제품 자체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을 욕망하는 그 모델의 욕망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저 물건을 사야겠다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이론이 실제 비즈니스, 특히 테크 스타트업 세계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걸 바로 모방의 덫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불었던 제2의 우버 열풍 기억나세요? 주차 대행 서비스도 우버처럼, 세차도 우버처럼, 심지어 마사지까지 뭐든지 우버의 성공을 따라하려고 했었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모방 행동의 예시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앱으로 부르면 바로 온다는 아이디어만 복사한 거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핵심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버는 보세요. 사람들이 차를 타는 수요가 하루 종일 꾸준하잖아요. 근데 세차나 마사지는요? 특정 시간에만 수요가 몰리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명한 투자자 앤드류 첸이 이 현상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공급 측이 왕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트업들이 그냥 인기 있는 아이디어의 껍데기만 베꼈지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제2의 우버를 외쳤던 회사들은 그냥 유행을 좇는 모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남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경쟁 없는 독점적인 가치를 찾으라는 피터 틸의 제1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던 거죠.
모두가 똑같은 모델을 따라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모두가 똑같은 실패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피터 틸은요, 이 모방이라는 렌즈를 단순히 비즈니스에만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우리 사회 전체를 분석해요. 그에게 이 모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한번 볼까요? 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명문대는 사회를 이끌어갈 진짜 엘리트를 키워낸다는 아주 뚜렷하고 독자적인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모두가 똑같이 명문대라는 간판 하나만 보고 달려들잖아요. 결국 본질적인 기능은 사라지고 다 똑같은 입시 경쟁이라는 모방 게임만 남았다는 겁니다. 한때 모두가 선망하던 CIA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냉전 시대에는 첩보 활동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독자적인 임무가 있었죠. 근데 그게 희미해지면서 그냥 다른 평범한 정부기관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들 비슷비슷해지는 모방의 길을 걸은 결과 그 기관만이 가졌던 특별한 엘리트성은 사라지고 그냥 다 같이 하향평준화되었다. 이게 그의 진단입니다. 이런 모방의 힘은 실리콘밸리 기업 문화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틸은 이렇게 봐요. 최근 몇 년간 많은 테크 기업 CEO들이 어떤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게 정말 회사에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깨어있는 밀레니얼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들 눈치만 보면서 따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선호의 폭포 효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다들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분석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이 모방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일종의 도구죠. 이걸 통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힘, 즉 우리 사회와 심지어 나 자신의 야망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인기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모두가 가는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라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모방을 멈출 수는 없대요. 이건 본능이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를 모방할 것인지 그 모델을 내 손으로 직접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 그 목표, 그 꿈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짜 나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그저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